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08.95로 마감되었고요. 4.59%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좀 혼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은 0.86%가 올랐고 S&P는 0.3%, 다우존스는 0.16%의 하락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우를 누르고 있지만 테크 섹터는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는 나스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오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고 외국차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한마디를 남기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캐시우드가 직접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탑승했는데 드라이버도 없고 안전 모니터도 없는 차 안에서 캐시우드가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페이스X의 IPO가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상장 첫날 뛰어드는 게 최선인지 이 락업 구조를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출발할게요. 먼저 오늘의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재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멈추라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에너지나 산업주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테크 섹터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오늘 다우가 빠지고 나스닥이 오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테슬라 테이크오버 유럽에서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인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이 9년째 기다리고 있는 테슬라 로드스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차량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했고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제품이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 발표 이후 계속 미루어져 있던 차였지만 이번에 수석 디자이너가 몇 주 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볼 만한데요. 흥미로운 건 이 로드스터 관련돼서 계속 다른 타임라인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며칠 전 방송에서 말했던 더 인포메이션에서는 8월 또는 그 이후에 로드스터가 공개될 거라고 말했고 이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는 몇 주 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른 시간들이 나오고 있고 둘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고 올해 안에는 공개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드스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는 로드스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요. 이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일이 현실이 돼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카이주 유 데이터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게 된다면 지난 5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바로 테슬라의 모델 Y가 되었고 판매 대수는 8,762대로 이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확인해도 이 전체 승용차 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2위는 기아의 소렌토로 7,788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기아의 간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의 안방인 한국에서 오랜 기간 판매 1위를 지켜온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SUV 하면 소렌토라는 인식이 박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그런데 이 소렌토를 수입차가 처음으로 이겼다는 것이고 그것도 내연기관차가 아닌 전기차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차가 한국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기차가 한국 전체 판매 1위를 한 것도 처음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역사가 동시에 만들어진 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는 X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이 멋지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이 짧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테슬라 코리아가 판 차가 45,020대인 상황인데 전체 수입차의 판매량 중 30.8%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차 10대를 사면 그중 3대가 테슬라인 셈입니다.
자, 비교해서 말하면 지금까지 국내 수입차 브랜드의 역대 연간 최고 판매 기록은 메르세데스의 벤츠가 2022년에 세운 8만 976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올해 5개월 만에 벌써 4만 5,020대를 팔았고, 이 지금 같은 속도로 가게 된다면 연간 10만 대를 넘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떤 수입차 브랜드도 연간 10만 대를 판 적이 없는데 테슬라가 그 역사를 새로 쓸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올해 1분기 수입차의 순위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2만 964대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BMW가 19,368대로 2위, 벤츠가 15,862대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BMW와 벤츠가 1위와 2위를 나눠 가지면서 양분해왔던 시장이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3강 구도로 완전히 재편되었고, 심지어 그 순위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지 세 가지 이유가 겹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모델 Y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만들면 아무래도 원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장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조금 적용 전에도 4,99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이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전기차인데 국산 하이브리드랑 가격이 엇비슷한다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동 사태를 들 수 있고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또 기름값이 오르면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 구조가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5월 기준 한국에서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를 제치고 연료별 판매 2위에 올라섰으며, 1위는 휘발유차, 2위는 전기차. 불과 몇 달 전까지 하이브리드가 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중요한 맥락은 현재 한국에서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 모델 S와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와 모델 3는 아직 FSD의 허가가 열리지 않은 좀 이상한 상황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면 유럽에서 FSD의 승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유럽에서 최종의 규제 승인이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모델 Y와 모델 3에 FSD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곧 FSD가 곧 풀릴 것 같으니 지금 사두자라는 심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현재 테슬라를 인기 있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 주주인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일지 궁금한데, 이 단순히 한국에서 많이 팔렸다라는 기분 좋은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 북미와 유럽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성장의 거점도 확인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코리아 이즈 어썸이라는 트윗을 올린 것은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더 전략적으로 볼 이유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고,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과 SK 등 한국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테슬라 역시 한국이 연간 10만 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경우,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맞춤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도 준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10만 대의 시장이 된다면 한국은 정말 테슬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전략적 시장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시장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서 테슬라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정작 테슬라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진짜 움직이게 할 로보택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 있는데요. 오늘 캐시우드가 직접 로보택시에 탑승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 지금부터는 캐시우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ARK 인베스트에서는 영상 하나를 올렸고요. 캐시우드가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직접 탄 영상인데, 이 드라이버도 없고 안전 모니터도 없으며 완전히 혼자 움직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타고 이 리뷰를 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약 9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그 안에서 캐시우드가 꺼낸 이야기들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자, 캐시우드는 우리가 로보택시 모델을 연구한 지 벌써 10년이나 됐다고 말하면서 이 예상보다 로보택시가 좀 늦게 오긴 했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항상 서서히 오다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로보택시는 언젠가 올 거다라는 막연한 미래였지만 이제 올해 안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내년의 전망치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한다라는 이 현실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월가의 분석가들은 항상 실제 숫자를 기반으로 전망치를 바꾸는데요. 이 지금까지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실제 운행 데이터가 없어서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 테슬라가 올해 실제로 로봇택시의 데이터를 쌓게 만든다면 그 숫자를 바탕으로 내년인 2027년의 전망치를 대폭 올릴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말하고 있는 한꺼번에 온다라는 말은 그 전환점이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월가에서 테슬라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선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캐시우드는 요금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도 이야기하는데 ARK에서는 마일당 2에서 2.5달러 정도에 시작할 거라고 말하고 있고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우버의 가격 수준과 비슷하게 시작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일당 0.2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ARK의 추측인데요. 이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완전히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가격은 10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가격이 현실이 된다면 교통비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며 지금 우버의 평균 마일이 2에서 3달러인 수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의 로봇택시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테슬라만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한데요. 바로 수직 통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웨이모와 죽스 같은 경쟁자들은 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서 차를 사거나 기존의 차를 개조해서 쓰는데 이런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 이익을 가져가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비용이 나가고 이 테슬라는 현재 차를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도 직접 개발하고 운영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익을 가져가는 다른 회사가 없고 거기다 7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10년 이상 도로에서 엣지 케이스를 학습하고 있다는 데이터의 우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은 테슬라가 지배하는 1위의 시장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테슬라는 얼마나 공격적인 속도로 확장을 하려고 준비 중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련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네바다 교통청인 NTA에 공식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본다면 1년 안에 네바다주에서 최대 5,000대의 자율주행 로봇택시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스틴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는 약 28대, 달라스에서는 5대, 휴스톤에서는 6대 정도가 있는데요. 네바다에서 허가가 나게 된다면 100배 이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39대에서 5,000대로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하필 네바다에서 이런 신청을 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라스베가스는 24시간 교통의 수요가 있고 카지노와 호텔, 공연의 관람객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동을 하는데 이 로봇택시 사업 모델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리 리드 국제공항과 핸더슨 공항이 허가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공항 구간은 고정된 장거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수익이 높고 마지막으로 네바다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규제가 가장 열려있는 주로 이미 테슬라가 이 주에서 엔지니어링 테스트를 해왔고 라스베가스 주차장에서 로봇택시용 모델 Y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목격담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가 5,000대를 신청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 5,000대가 굴러다니는 것은 아니고 이 테슬라 스스로도 FSD 버전 15 이후에 대규모의 확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FSD 15의 목표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이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을 먼저 해두겠다라는 선제적인 포지셔닝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이 허가증의 확보와 데이터의 축적, FSD 버전 15의 출시 등 실제 대규모의 배포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가야 할 순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바다에서 테슬라의 로봇택시 5,000대가 정말 현실이 된다면 이 로봇택시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미국 전역의 사업으로 변하게 되는데 실제로 로봇택시가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될수록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더 원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합병 조건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방송했던 2대1 합병 비율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합병 비율 2대1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 두 회사가 합병을 하려면 현재 테슬라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로봇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만 합병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의 IPO가 4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상장 직후에 내부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팔게 되면 스페이스X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병 비율 계산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발행한 S1 문서를 보게 된다면 이 락업 구조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우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IPO의 락업을 본다면 쉽게 설명할 때
회사가 상장하면 기존 주주들이 약 180일 동안 팔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6개월이 되는 날 한꺼번에 매도가 풀리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이 구조를 쓰지 않겠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S1에 담긴 내용을 보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분산해서 풀리는 구조인데, 이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가장 먼저 스페이스X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20%가 풀릴 예정이고, 이때 만약 주가가 현재 135달러보다 30% 이상 올라와 있다면 추가로 10%가 더 해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PO 이후 70일, 90일, 105일, 120일, 135일에 각각 7%씩 추가로 풀리게 되며, 스페이스X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28%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IPO 후 180일, 12월 중순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가 전부 해제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론 머스크는 이런 모든 조기 해제 조항에서 제외가 되고 1년이 지나야만 팔 수 있다라는 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트렌치가 풀리는 시점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가격은 눌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를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매수 기회가 바로 정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주식들은 언제 싸게 살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스페이스X는 락업 트렌치 일정이 이미 문서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와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렇게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마다 단기적인 매도의 압력이 나올 수 있고요. 예상되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가장 합리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변수는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얼마나 인기가 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물량이 나와도 이 주가는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게 된다면 이 주가에 별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상장 첫날보다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와 3분기 실적 발표 직후가 이 최적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과연 스페이스X는 이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투자의 결정은 각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리하면 테슬라가 4.59% 오른 것은 나스닥 전체의 반등 흐름에 로보택시의 확장 신호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한국 판매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올린 이유라기보다는 이 테슬라가 아시아에서 새로운 거점을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라 생각합니다. 자, 많은 소비자들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쉽게도 정작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와 모델 3에는 FSD가 아직 열려있지 않은데, 유럽의 승인이 관건이고, 만약 국내에서도 FSD가 완전히 허가가 나게 된다면 그때 판매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현대와 기아가 소프트웨어에서 테슬라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FSD가 본격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연간 10만 대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큰 충격이 국내 시장에 올 수 있다고 보고, 과연 승인이 날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올해 안에 이 모델 Y와 모델 3의 FSD 승인이 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